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건강하게 하루를 보내고 계신가요? 오늘은 조금 특별한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운동 안 해도 오래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죠? 건강하려면 운동해야 한다는데 나이 들면 운동하기 힘들어?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안 좋은데 무슨 운동을? 맞습니다. 운동이 좋은 건 맞아요. 하지만 운동만이 건강의 전부는 아닙니다. 실제로 전 세계 장수 지역 블루존, 즉 백세인이 가장 많은 지역을 조사했더니 놀라운 공통점이 발견됐습니다. 그들은 연구한 결과를 보면 헬스장에 다니는 사람은 거의 없었어요. 대신 그들에게는 공통된 생활 습관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바로 그 습관들, 의사들도 인정한 2도까지 장수 비결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운동 없이도 실천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하지만 강력한 방법들입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습관은 식사와 관련된 거예요.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배가 80% 찼을 때 수저를 내려놓아라. 일본 오키나와 장수 마을 사람들의 철칙입니다. 그들은 식사할 때 항상 하라하치부라고 말한다고 합니다. 배를 80%만 채운다는 뜻이죠. 왜 이게 중요할까요? 우리가 밥을 먹으면 음식을 소화하고 흡수하는데 엄청난 에너지가 들어갑니다. 특히 과식을 하면 소화기관이 쉴 틈 없이 일하게 되고, 그러면 몸은 소화에만 집중하느라 세포를 회복하고 노폐물을 배출하는 일은 제대로 못하게 됩니다. 실제로 여러 연구에서 적게 먹는 사람들이 더 오래 산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칼로리를 30% 줄인 동물들은 수명이 40%나 늘어났다는 실험도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실천하면 될까요? 첫째, 천천히 먹으세요. 한 입에 50번 이상 씹으면 뇌가 포만감을 느낄 시간을 벌 수 있습니다. 빨리 먹으면 배가 부른 걸 느끼기 전에 이미 과식하게 됩니다. 둘째, 작은 그릇을 사용하세요. 큰 그릇에 담으면 자꾸 많이 먹게 되거든요. 작은 그릇에 담으면 같은 양도 많아 보여서 만족감이 커집니다. 셋째, 배가 조금 허한 듯 할 때 멈추세요. 식사를 마치고 20분 정도 지나면 이제 적당하구나 하는 느낌이 올 거예요. 처음에는 조금 허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만 해보세요. 몸이 가뿐하고 소화도 잘 되는 걸 느끼실 겁니다. 과식은 단순히 살만 찌우는 게 아니에요. 노화를 빠르게 만들고 각종 만성질환의 원인이 됩니다. 오늘부터 배가 80% 찰 때 이제 충분해 하고 수저를 내려놓는 연습 시작해보세요. 두 번째 습관은 혈당 관리예요. 나는 당뇨가 없는데 왜 혈당 관리를 해야 하나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뇨가 없어도 혈당이 자꾸 급격하게 오르내리면 우리 몸에 큰 스트레스가 됩니다. 혈당이 높아지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혈관에 염증이 생기고 뇌 기능이 떨어지고 심장병과 치매 위험이 커집니다. 그래서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게 장수의 핵심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식사 순서를 바꾸세요. 앞에서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정말 중요해서 다시 강조합니다. 채소를 먼저 드시고 그 다음 단백질, 마지막에 탄수화물을 드세요. 이 순서만 바꿔도 식후 혈당이 낮아집니다. 둘째, 흰 음식을 줄이세요. 흰쌀밥, 흰빵, 흰국수 이런 정제된 탄수화물은 혈당을 급격하게 올립니다. 현미밥, 잡곡밥, 통밀빵으로 바꾸면 혈당이 천천히 올라가서 몸의 부담이 훨씬 줄어들어요. 셋째, 간식을 조심하세요. 특히 과자, 빵, 단 음료는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는 주범입니다. 간식이 먹고 싶으시면 견과류 한 줌이나 과일 한 조각 정도가 좋아요. 넷째, 식후에 가볍게 움직이세요. 밥 먹고 30분 후에 10분만 걸어도 혈당이 빠르게 떨어집니다. 설거지하거나 집안 정리하는 것도 충분한 활동이 됩니다. 혈당 조절은 당뇨 환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모든 사람의 건강과 장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오늘부터 식사 순서부터 바꿔보세요. 세 번째 습관은 잠이에요. 잠이 보약이다. 옛말이 다 맞습니다. 우리 몸은 잠을 자는 동안 세포를 회복하고 면역력을 높이고 낮 동안 쌓인 노폐물을 청소합니다. 특히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는 성장 호르몬이 가장 많이 나오는 황금 시간이에요. 이 시간에 깊은 잠을 자면 세포가 재생되고 노화가 늦춰집니다. 반대로 잠을 제대로 못 자면 어떻게 될까요? 면역력이 떨어지고 혈압이 올라가고 혈당 조절도 어려워지고 치매 위험도 높아집니다. 실제로 하루 5시간 이하로 자는 사람은 7시간 자는 사람보다 사망률이 훨씬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잘 잘 수 있을까요? 첫째, 자기 전 2시간은 과식하지 마세요. 배가 부르면 소화하느라 깊은 잠을 잘 수 없어요. 둘째, 침실을 어둡고 시원하게 만드세요.
불을 다 끄고 온도는 18도 20도 정도가 적당합니다. 셋째, 잠들기 1시간 전에는 스마트폰을 보지 마세요. 스마트폰의 파란 불빛이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 분비를 방해해요. 넷째,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세요. 우리 몸은 규칙적인 리듬을 좋아합니다. 주말이라고 늦게까지 자면 오히려 리듬이 깨져서 월요일이 더 힘들어입니다. 다섯째, 낮잠은 20분 이내로 하세요. 낮잠을 너무 오래 자면 밤에 잠이 안 옵니다. 점심 먹고 20분 정도만 눈을 붙이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잠은 공짜 보약입니다. 운동보다, 영양제보다 중요해요. 오늘부터 밤 10시 전에 잠자리에 드는 습관 시작해보세요. 네 번째 습관은 자연스러운 활동이에요. 결국 운동 이야기네? 아니에요. 제가 말하는 건 운동이 아니라 활동입니다. 헬스장 갈 필요 없어요. 땀 흘리며 뛸 필요도 없어요. 그냥 일상생활에서 자연스럽게 움직이시면 됩니다. 세계의 장수 지역 사람들을 보면 헬스장 다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어요. 대신 그들은 매일 텃밭 가꾸고 시장 보러 걷고 손주들이랑 놀아주고 집안일 하면서 자연스럽게 움직였어요. 이게 바로 최고의 운동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간단히 스트레칭, 장 보러 가는 길에 천천히 걷기, 집안 청소하면서 몸 움직이기, 저녁에 동네 한 바퀴 산책하기,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중요한 건 매일 꾸준히 하는 겁니다. 일주일에 한 번 1시간 운동하는 것보다 매일 15분씩 움직이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리고 앉아있는 시간을 줄이세요. TV 볼 때도 광고 시간에 일어나서 간단히 스트레칭 하거나 걸어 다니세요. 우리 몸은 움직이도록 설계되어 있어요. 가만히 앉아만 있으면 근육도 약해지고 혈액순환도 안 되고 각종 질병의 위험이 높아집니다. 하지만 힘들게 운동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움직이세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다섯 번째 습관은 사람과의 만남이에요. 외로움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외로움이 건강에 미치는 악영향이 하루 담배 15개비를 피우는 것과 비슷하다고 해요. 반대로 가족, 친구들과 자주 만나고 대화하고 웃는 사람들은 면역력도 높고 수명도 길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 사회적 관계가 점점 줄어들기 쉬워요. 직장에서 은퇴하고 자녀들은 독립하고 친구들은 하나둘 멀어지고 그러면 집에만 있게 되고 말할 기회도 줄어들고 점점 우울해지고 건강도 나빠집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첫째, 정기적으로 만나는 모임을 만드세요. 경로당이든 동호회든 교회든 정기적으로 사람들을 만나는 자리가 필요해요. 둘째, 가족들과 자주 연락하세요. 자녀들이 바쁜 건 알지만 일주일에 한두 번은 전화라도 하세요. 손주 얼굴 보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좋아지고 활력이 생깁니다. 셋째, 이웃들과 인사하세요. 아파트 복도에서 만나면 반갑게 인사하고 동네 산책하면서 아는 사람 만나면 잠깐이라도 이야기 나누세요. 넷째, 봉사활동도 좋아요. 남을 돕는 일은 상대방뿐 아니라 나 자신에게도 큰 기쁨과 보람을 줍니다. 사람은 사회적 동물입니다. 혼자서는 건강하게 살 수 없습니다. 웃고 말하고 함께하는 시간, 그것이 바로 최고의 보약입니다. 여섯 번째 습관은 장 건강이에요. 장이 제2의 뇌다. 이 말 들어보셨죠? 장에는 뇌 다음으로 많은 신경세포가 있고 우리 몸 면역세포의 70%가 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장이 건강하면 면역력이 높아지고 뇌도 건강해지고 전체적인 건강 상태가 좋아집니다. 반대로 장이 나쁘면 소화불량, 변비는 물론이고 우울증, 불안, 피로까지 생겨요. 장을 건강하게 하려면 첫째, 발효식품을 드세요. 김치, 된장, 청국장, 요구르트. 이런 발효식품에는 유산균이 많아서 장 속 좋은 균을 늘려줍니다. 매 끼니마다 김치 한두 점만 드셔도 장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둘째, 물을 자주 드십시오. 특히 아침에 일어나서 미지근한 물 한 잔은 장을 깨우고 배변 활동을 도와줍니다. 하루에 6컵 8잔 정도는 드시는 게 좋아요. 셋째, 식이섬유를 충분히 섭취하세요. 채소, 과일, 통곡물에 많은 식이섬유는 장 속 좋은 균의 먹이가 되고 변비를 예방하고 유해 물질을 배출해줍니다. 넷째, 규칙적으로 식사하세요. 식사 시간이 불규칙하면 장도 혼란스러워해요. 매일 비슷한 시간에 식사하면 장도 리듬을 찾습니다. 다섯째, 스트레스를 줄이세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장도 예민해져요. 체한다,
배가 아프다는 말 대부분 스트레스 때문이거든요. 장 건강은 전신 건강의 기본입니다. 오늘부터 김치 한 점, 물 한 잔부터 시작해보세요. 마지막 7번째 습관은 마음 관리예요. 병은 마음에서 온다. 정말 맞는 말입니다.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혈압이 올라가고 혈당이 올라가고 면역력이 떨어지고 염증이 생깁니다. 반대로 마음이 편안하면 몸도 자연스럽게 건강해집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걱정거리가 많아지죠. 건강 걱정, 돈 걱정, 자식 걱정. 하지만 걱정한다고 해결되나요? 대부분은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내가 바꿀 수 없는 건 내려놓으세요. 이미 지나간 일, 내가 어쩔 수 없는 일, 이런 건 아무리 걱정해도 소용없어요. 받아들이고 내려놓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둘째, 자신에게 너그러워지세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실수해도 괜찮아요. 나이 들었으니 당연히 예전 같지 않죠. 그걸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게 중요해요. 셋째, 작은 것에 감사하세요. 오늘 날씨 좋네, 밥이 맛있네, 손주가 웃네, 친구가 전화했네. 이런 작은 것들에 감사하면 마음이 풍요로워집니다. 넷째, 좋아하는 일을 하세요. 음악 듣기, 산책하기, 꽃 키우기, 그림 그리기, 책 읽기. 뭐든 좋으니 나를 즐겁게 하는 일을 매일 조금씩 하세요. 다섯째, 웃으세요. 웃음은 최고의 명약입니다. 웃으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줄고 행복 호르몬이 늘어납니다. 억지로라도 웃어보세요. 거울 보고 미소 짓는 것만으로도 효과가 있어요. 마음이 편안해야 몸도 편안합니다. 오늘부터 조금 더 가볍게, 자신에게 조금 더 너그럽게 살아보세요. 자, 여기까지 7가지 습관을 말씀드렸어요.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째, 배부르기 전에 수저를 내려놓기, 과식하지 말고 80%만 채우기. 둘째, 혈당 조절하기, 식사 순서 바꾸고 간식 줄이기. 셋째, 숙면 챙기기, 밤 10시 전에 자고 입업 시간 이상 자기. 넷째, 자연스럽게 움직이기, 일상 속에서 꾸준히 활동하기. 다섯째, 사람들과 소통하기, 가족, 친구들과 자주 만나고 웃기. 여섯째, 장 건강 챙기기, 발효식품, 물, 식이섬유 챙기기. 일곱째, 마음을 가볍게 하기, 스트레스 내려놓고 감사하며 살기. 이 7가지 모두 운동 없이도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이죠. 물론 한 번에 다 하려면 부담스러우실 거예요. 하나씩 천천히 시작하세요. 이번 주에는 식사량 줄이기부터, 다음 주에는 일찍 자기, 그 다음 주에는 친구한테 전화하기. 이렇게 하나씩 추가하다 보면 어느새 7가지를 다 실천하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3개월 후 분명히 몸이 달라진 걸 느끼실 겁니다. 더 가볍고 더 편하고 더 활력 있는 자신을 발견하실 거예요. 건강은 거창한 것에 있지 않아요. 바로 이런 작은 습관들의 축적입니다. 오늘부터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작은 습관이 인생을 바꿉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구독하시면 더 많은 건강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분들, 친구분들께도 꼭 공유해 주세요. 다 같이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아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